소개해드리겠습니다. YSPMC 차현신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 여왕 차현신입니다. 오늘은 상가 매매 시의 절세 방안과 또 그다음에 아주 시원한 바다가 놓여져 있는 제주도 그리고 수원 지역 분석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가의 경우에는 주택과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세금들에 대해서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얽혀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의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되는 상가 투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보통 요즘에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주택자 또 주택임대 등록 제도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얽히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돌파구의 전략으로 상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또 세금은 주택과 달리 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실제 경험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과거에 음식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그 음식점 상가를 팔면서 예상되지 않았던 엄청나게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계기가 되어서 저도 이제 세금을 공부를 또 그때 컨설팅을 하는가 동시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점 자체를 이제 보시는 그림에 보면은 음식점이 샀을 때의 음식점 건축물의 가격하고 그다음에 토지의 매입 가격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0억 정도의 매매를 하면은 대충 따져보니까 4억 정도의 세금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세금이 5억 5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1억 5천이나 더욱더 높게 세금액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고 상당히 많이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이 건축물에 비해서 토지가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그러니까 음식점 상가의 그 건물의 기준 면적 토지까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 면적 이상으로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일부는 사업용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 외의 면적은 비사업용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세율보다 더욱더 세금이 더 많이 부과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면은 과연 그 건물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기준 면적 토지는 과연 그러면은 크기가 얼마 정도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가 건물이 100평이라 친다면 토지는 한 300평까지를 기준 면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팔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른 이제 방안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기준 면적이 과연 얼마만큼까지가 기준 면적이고 얼마만큼이 초과되면 그것이 비사업용인가를 알아봤더니 대체적으로 이 상업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한 3배까지가 기준 면적으로 인정을 하는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라던가 또 건물 크기에 맞는 거를 이제 따져보니까 준주거라든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배 정도,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일반 주거나 공업지역 같은 또 미계획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보다 한 4배 정도까지를 기준 면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5배, 또 그 외에 녹지지역이라던가 도시지역, 또 그 밖에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7배까지를 그 건축물의 기준 면적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벗어난 초과된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라 해가지고 일반 세율보다 10%를 더 추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매매를 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하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본 음식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상가 건물을 팔기 전에
그러면은 이 사업용 토지가 어느 만큼까지가 되는가, 그 면적만큼을 분할을 해서 먼저 매도를 하고 그 남은 면적의 토지는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기존의 건물에서 조금은 더 증축을 해서 전체 면적이 사업용 면적까지 될 때까지 증축을 해서 그런 다음에 팔든가 해서 그렇게 고려를 할 수 있는 방향에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계획을 살펴봐야 되겠죠. 증축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바꿔서 파느냐,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파느냐, 아니면 사업용 토지만큼까지만 분할해서 팔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방안을 연구를 해봤을 때 거기서 가장 현명한 절세 방안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매매 시에 체크는 항상 이 사업용 건물의 사업용 그 기준 면적까지가 어느 만큼 면적이 되는지 그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준 면적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은 모르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비사업용 토지를 증축한다든가 혹은 분할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있으니까요. 가장 현명한 그런 방법을 채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좀 결정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023-772-0209번으로 전화 주셔서 꼼꼼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데이 매물